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과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3개의 세션을 녹음을 했고 거기서 새 앨범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션 중에 또 다른 아티스트의 한 곡, 이렇게 해갖고 한 4곡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997년도에 그랜트 그린이 60년대 초에 녹음을 했는데 발표되지 않았던 그런 음원들이 그랜트 그린의 이름으로 블루노트에서 2장의 CD로 발매가 됐는데, The Complete Quartet with Sony Clark, 이 앨범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장짜리인데 들었는데 다른 관악기가 전혀 없고 기타와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렇게 해서 4중주 연주인데, 그 재즈를 그 당시 잘 이제 모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하겠다 하는 시기였는데 너무너무나 좋게 들려서 이 CD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요번에 뭘 할까 하다가 그랜트 그린 이 앨범으로 시작으로 해서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1961년도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랜트 그린과 소니 클락이 3번의 녹음 세션을 블루노트 알프레드 라이언 프로듀서 지휘 아래 가지게 돼요. 당시에는 이 앨범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연주들이 음반으로 발매가 되지 않고 창고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1979년, 80년 이렇게 이 새 앨범으로 그때 그 연주들이 나오게 되는데, 79년이면 그랜트 그린 죽은 해잖아요. 그렇죠. 1월. 그랜트 그린이 79년 초에 죽었고 1월. 예, 43살로 죽었고,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은 이 앨범이 녹음됐던 61년, 62년 다음해인 63년에 요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분 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오래 사셨으면은 거장으로 대우받았을 법한데 어떤 데서 이제 경력이 끝나버림으로써 그렇지. 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아티스트 두 분인데, 네. 그랜트 그린을 갖다가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재즈 기타리스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타리스트다. 예. 그러니까 동시에 활동했던 케니 버렐이나 웨스 몬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받을 걸 다 포커스를 받고 인정받고 했는데, 그랜트 그린이 그렇다고 인정 못 받았다는 건 아닌데 좀 아쉽다. 뭐 그런 게 많은 아티스트인 거죠. 말씀드린 이제 3개의 앨범이 어떤 앨범이냐? 구든스 코너라는 앨범이 있고, 나이지리아라는 앨범이 있고, 올레오라는 앨범. 이 앨범들로 79년에 나오게 되는데, 신기한 게 일본이란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앨범이 미국이 아닌 일본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미국이란 나라의 고유 문화인 재즈를 앨범으로 수입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블루노트의 경우에는 60년대 그러니까 미국 음반을 가져다가 레이블이나 이런 것만 바꿔서 듣다가 68년 정도부터는 아예 도시바 뭐 이런 데서 라이센스를 계약하고 일본 내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내보내고, 그게 현재까지 재즈 팬들이 그 당시에 나온 일본 판들은 음질이나 어떤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콜렉터들의 수집 각이 되는 그런 앨범들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앨범들과 같이 미국은 손 놓고 있는데 일본 프로듀서들이 창고에서 꺼내서,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처음 나오는 이 구덴스 코너라는 앨범도 79년 초에 그랜트 그린이 사망하면서 일본 프로듀서들이 이 훌륭한 기타리스트의 숨은 앨범들을 한번 찾아보자 했고, 일본에서 먼저 판으로 나오게 되고, 이 3장 모두 일러스트가 배경이 돼서 딱 세트처럼 보이는데, 앨범 아트웍조차도 일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79년 정도라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없던 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훌륭한 퀄리티로 재생산해내는 일본이란 나라가 재즈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 진지함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앨범 말씀드린 구든스 코너 61년도 12월 23일 날 녹음이 됐고 뉴저지에 있는 블루노트의 모든 녹음을 담당하다시피 했던 루디 반겔더의 반겔더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됐고요. 79년 일본의 킹 레코드, 그 당시 이제 킹 레코드가 미국의 블루노트 앨범들을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랜트 그린의 기타, 소니 클락의 피아노, 베이스는 샘 존스, 드럼은 루이스 헤이즈. 이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이제 캐논볼 애들리 밴드의 리듬 섹션이었는데 제가 고른 곡은 문 리버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한 곡, 아는 곡,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61년도에 마침 또 나왔던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거의 주제곡이다시피 한 곡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는 베스트 오리지널 송 받고 그래미에서는 송 오브 더 이어를 받은 그런 명곡이죠. 이 앨범을 연주를 했는데 그때 들어보면 그래요. 이게 이제 찰리 파커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단선율의 기타로 마치 가수가 노래하듯이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독특해요. 예, 아주 명징한 소리를 내고 그렇지, 명징한.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우 최고죠. 노래 잘, 연주 잘하는 기타리스트라고 듣다가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기타현에 새가 이렇게 종달새 같은 게 이렇게 톡톡톡톡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리.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아주 명징하다는 표현 하셨는데 그래 명징하다는 표현도 되고 아 그랜트 그린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찬사를 뱉으면서 연주들을 들었습니다. 예. 전에도 그랜트 그린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싱글 노트 그러니까 단 선율로 한음 한음으로 그냥 멜로디를 유려하게 연주하는 게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이니까요. 그랜트 그린의 기타 솔로에 이어지는 소니 클락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여서 그런지 확실히 구별이 돼요. 저는 그게 이렇게 되게 감각적인 멜로디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단선율의 기타 멜로디와 피아니스트 특유의 이 그 어떤 그 멜로디 감각이 합쳐지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앨범이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연주를 모두 모아서 내는 이런 앨범도 그냥 그랜트 그린의 앨범이 아니라 그랜트 그린 with 소니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베이스와 드럼을 담당하는 분들이 약간 섭섭은 할지라도 이 두 멜로디를 담당하는 이 두 프론트맨이 아주 훌륭한 연주를 남겨주고 있고 굉장히 이제 예쁘게 스윙하고 있고요. 문리버를 깔끔하게 해석하는 게 그 당시의 감각으로 봐도 지금의 감각으로 봐도 아주 훌륭한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리버라는 곡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기타와 피아노의 연주를 들을 때 아,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런 게 재즈구나를 처음 이제 배워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지금 들어도 충만한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앨범은 나이지리아인데요. 61년 12월 23일 후로 두 번째 세션이 62년 1월 3일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드러머가 루이스 헤이즈에서 아트 블레이키로 바뀌어요. 제가 고른 곡은 에어리진이라는 곡인데 이 당시 그랜트 그린이 자기가 리드하는 세션들 녹음해서 유독 소니 롤린스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 에어리진이라는 곡도 나이지리아 스펠링을 거꾸로 읽으면 에어리진이 되는 거죠. 아트 블레이키가 들어오니까 루이스 헤이즈에서 아트 블레이키가 되니까 드럼의 색깔이 더 조금 진해진달까? 중간에 드럼 솔로도 아주 멋진 솔로가 들어가고요. 문리버에 비해서 에어리즈는 조금 더 하드밥 느낌의 좀 템포감도 있고 아주 훌륭한 연주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소니 롤린스 곡을 해석해내는 기타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한번 계속 이제 문리버와 함께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되게 느낌이 이 기타리스트로서의 그랜트 그린의 특징이 아주 잘 살아있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들 연주에서 이제 세 번째 앨범으로 80년도에 발매가 되는 앨범은 올레오라는 앨범이고 나이지리아 앨범 세션이 있었던 1월 3일에서 마지막 날인 1월 31일 날 있었는데 함께하는 드러머가 다시 루이스 헤이즈로 바뀌었고요. 제가 고른 곡은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인데 예. 제가 제일 애청하는 곡 중이라서 그러니까 왜냐면 My Favorite이라는 게 사운드 뮤직 그렇죠. 59년 뮤지컬에서 히트가 됐고 그 충격이
청소년 때 그걸 봐서 그 음악을 갖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냥 속속 들리지 알고 있죠. 근데 재즈를 들으면서 마이 페이보리팅들이 나오는데 정말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변주를 해내니까. 제가 재즈를 듣는 귀를 빨리 열어준 곡 중에 하나가 이 마이 페이보리팅.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갖다가 정말 내가 좋아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연주하고 저렇게도 연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또 말씀드릴 연주가 전에 우리가 한번 했었지만 60년 녹음 61년 발매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라는 앨범으로 존 콜트레인이 참말로 굉장히 판도 많이 팔았고 그러면은 61년도에 존 콜트레인이 해석한 My Favorite Things가 히트를 하면서 그 영향으로 62년 1월 연주에서 그랜트 그린도 My Favorite Things를 연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그렇게도 얘기될 수 있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랜트 그린 사운드를 들으면은 이 대중음악으로 좀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랜트 그린은 정말 부담 없어. 전 대중적이에요 취향이.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렇죠. 그 My Favorite Things를 또 그랜트 그린이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64년 앨범 마타도르라는 앨범 이것도 역시 한번 나중에 좀 발매되는 앨범인데 그 존 콜트레인 쿼텟에 있었던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랑 드러머 엘빈 존스를 초빙을 해갖고 64년 마타도르 그 녹음에서도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62년 연주와 64년 연주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61년 12월부터 62년 1월까지의 3개의 세션에서 나온 새 앨범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둘이 함께한 세션이 그러니까 첫 앨범 구댄스 코너 앨범을 녹음한 게 12월 23일 61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아이크 퀘벡이라는 색소포니스트가 참여해서 한 곡을 녹음을 했나 봐요. 그게 그 색소포니스트의 앨범, 그러니까 아이크 퀘벡의 블루 앤 센티멘탈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61년도 연주들을 담아서 63년에 나온 앨범인데 거기에 카운트 에브리 스타라는 곡이 한 곡이 그랜트 그린과 소니 클락이 함께한 연주로 해서 근데 제 이 곡을 제 집에 LP를 갖고 있는데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게 멜로디를 아주 잘 다루는 기타리스트와 피아니스트의 약간 삼촌뻘이죠. 아이크 퀘벡의 되게 중후하고 되게 멋있는 테너. 그래서 굉장히 소울풀해지거든요, 음악이. 그래서 아주 예쁜 발라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그 구든스 코너를 연주한 61년 12월 23일 날 연주여서 같이 한번 부록으로 껴봤는데 그래서 그랜트 그린과 소니 클락이 함께한 새 앨범과 한 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는데 이게 이 두 분 다 그 당시 블루노트의 하우스 뮤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션들을 100여 장하고 자기 리더작 한 30개 된다며. 예. 굉장히 뭐 다작을 했는데 다작을 하면 굉장히 인정받을 것 같은데 또 후세에는 다른 기타리스트들의 오래 산 기타리스트들의 좀 눌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웨스 몽고머리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79년, 80년 이때 사후이긴 하지만 굉장히 외롭지는 않은 그리고 또 오늘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연주들이 담겨진 그 새 앨범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진 모자이크 레코드에서도 한번 나왔고 블루노트에서 이런 전 연주가 이렇게 CD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랜트 그린과 소니 클락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